CBS 리포트 아메리카 이민 80년 초기 이민의 현장을 가다. 취재와 구성의 보도제작부 나철삼 기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원, 해틀제과, 일양약품 제공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이 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브라보콘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이스크림은 해태. 국내 처음으로 미원이 개발한 핵산계 조미료 복합 미원이 탄생했습니다. 복합 미원은 쇠고기와 송이버섯 그리고 다시마의 맛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강도 높은 핵산 복합 조미료입니다. 오묘한 맛의 조화 복합 미원. 새벽 5시 밤새 빈속이 위산의 자극을 받아 아픈 새벽 통증. 노란 포장의 노이시린. 노이시린은 장시간 흐른 위벽을 감싸 당신의 위장병을 신속히 치료해줍니다. 위 12지장 궤양 위점막 보호의 일양약품 노이시린. (1902년 12월 22일) 지금부터 꼭 75년 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광무 4년이었고 음력으로는 동짓달 20나흘. 그날 재물포라 불리웠던 인천 부두는 세찬 겨울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렇잖아도 긴장해서 떠나는 승객들의 마음을 한층 얼어붙게 했습니다. 원기를 떠나는 승객들은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친지 친척들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121명이 이날 인천을 떠났습니다. 인천을 떠난 이 배는 다음날 일본 고베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20명이 병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탈락됐습니다. 나머지 101명, 이들은 미국 상선 갤리코로 갈아타고 태평양을 향한 긴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인천항을 떠난 지 22일째인 다음해 1월 13일, 갤리코는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여기서 또 그들은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4명이 안지를 앓고 있어서 상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천을 떠난 121명 중에서 97명이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메리카 이민의 시작입니다. 이민 시초가 어디로 되느냐 하면 인천의 조목사라고 서양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조목사야. 근데 이 사람 한 3년 나와서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개미떼 모양으로 인천 항구로 자꾸 남녀가 내리거든. 그 생각에 그가 이 며칠 안 있던 한국에 일본 땅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근심이 왔어. 왜 한국 사람보다 더. 그래가지고 민영한테 찾아가서 그리고 백성을 이렇게 가둬만 두면 들어갔느냐. 임금한테 품해가지고 이 백성을 외국으로 좀 내보내서 단련을 시켜서 이거 들어와야 하던데. 그래, 이제, 그니까 주선이냐, 주선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영아 씨가 들어가서 임금한테 말하니까, 그 허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만, 광고를 드렸다 했거든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1세 교포 99살 양주원 씨의 얘기였습니다. 양주원 씨가 말하는 조 목사는 현규환의 한국 유이민사에서 인천 감리교회의 조지 해퍼 존슨 목사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환 씨는 지금의 이민국과 외무부 여권과를 합한 성격의 수민원이라고 하는 곳의 총재였었습니다. 어떻든 하와이 이민은 당시 정부의 허가를 얻었으며 하와이 사탕수수 재배업자들이 만든 동서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탕수수 재배업자들이 원했던 것은 노동자들이었고 실제로 하와이로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높은 차원에서 결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왔는지 1세 교포들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봉나서 돌아다니던 이들, 또 일하기 싫은 이들, 그런 이들이 왔으니까 그 수준이 얕잖아요. 각처에서 일하던 사람, 병정, 군인, 동양하던 사람, 지옥에 있던 사람, 양반, 그때는 양반이라 그랬죠. 양반, 백장, 할 것 없이 모두, 소문 듣고 오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왔어요. 호라버니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한국 거지들이요. 총각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과부로 된 사람도 들어오고요. 내에 낀 사람도 들어오고 아무튼 1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첫 이민이 떠난 1902년의 전해인 1901년에 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떠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일본인들이 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군대를 진주시켰고 이들 때문에 터전을 잃었던 사람들이 떠났던 경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1세 교포 백광선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평양인데 그때 그 해 1인 군인들이 우리 사는 촌에 와서 우리 집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때 빈손으로 저렇게 나왔죠. 우리 동네가 다 나왔죠. 그래서 저 인천에 가서 거기 가니까 이 하와이에서 백인 배 둘이 거기 와서 일꾼 구한다고 그래서 1년 일할 걸 약조하면 그 하와이로 데려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밀려갔죠. 어떻든 하와이를 향해 떠난 사람들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민을 모집한 동서개발 회사가 바로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광고를 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듯합니다. 김원용의 재미 한인 50년사를 보면은 모집 광고에서 하와이는 날씨가 좋아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다. 자녀들은 돈 없이 가르칠 수 있다. 월급은 미국 돈으로 15불, 당시의 대한 돈으로는 57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놀고 사는 집과 나무와 식수와 질병 치료는 농장 주인이 마련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은 가난한 도시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할 일 없이 지내야 했던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광고를 직접 보았다는 1세 교포는 없습니다. 다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러면서 과장돼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얘기들이 이 나라 이쪽에서는 금화를 사용하는데 가면은 금화로 일삭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면 금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많이 솔곳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서 온 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살기 좋고 금전 많이 벌고 일을 해도 힘 들고 가만히 앉아서 기계만 돌려 이러는데 금전 벌러 가자고. 그래 모든 야단들을 칩니다. 이래 가자고. 얼마 전 우리나라에 남미 이민 붐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하와이 이민에 대한 그럴듯한 광고는
일종의 붐을 일으켰나 봅니다. 그러나 대가족으로 구성된 집안에서 한 사람이, 그것도 갓 시집온 부인까지 동반해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대는 극히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였습니다. 멕시코 디우아나에서 살고 있는 89살 김은순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그래 우리 시댁에서 간다는 소리 듣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대문밖도 모르는 처제를 저를 데리고 내가 어딜 간다는 못 간다. 그래 우리 시댁에서 우리 시할아버지, 우리 시삼촌 또 누군가 어디 여럿이 모여서 나온 것들 내 조카놈 하나 내가 오늘 없애버린다고 없는 심 친다고 모든 모여설당에 야단지요. 이놈 들어오면 내 잡아설당 없애버린다고 도망지려 그러지 않았어요? 뭔대로 도망했다가 이제 기대기도 아무 데서는 해가 져서 이맘때가 져도 들어와야죠. 다들 회적하셨죠. 새로 한 점에 집이 들어왔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싸가지고 가자고 그래. 얘 할머니가 들이 마을바닥을 보면서 얘 몹쓸놈아 가면 니나 가지 왜 내 처를 데리고 가네. 대원밖에 모르는 거를 젊은아 젊은 거 내가 어디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냐고. 어떻게 해요? 따다 나가. 당시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모두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노동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히 유식한 사람들도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중에 유식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저희 변윤행 씨라고 한국서 신부로 있었다고. 여기서 그가 교사로 여러 해를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민 결심을 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당시의 세상을 비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신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끼어 있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훗날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우리 이민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글을 가르친 사람들이고 국가의 의식을 고취했던 사람들이고 대표자로서 농장 주인들과 협상을 해가면서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들입니다.